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여의도 수호신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12만원을 갈 거라는 뉴스들이 좀 많이 도배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이버나 구글에서 많이 찾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삼성전자가 진짜 12만원을 갈 거냐, 못 갈 거냐에 대한 팩트체크를 하나씩 해드리면서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뜸 안 들이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여러분 한국거래소랑 금융투자업계가 삼성전자 PBR 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PBR 곱하기 3을 해서 뚜껑을 만들면 삼성전자가 그거를 못 넘고 그게 고가래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12만원 간다고 했습니다. 이러고 좀 놀렸죠. 놀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PBR 밴드로 제가 12만원 언급을 하고 나서 진짜로 이번에는 증권가에서 근거를 들고 나왔어요. 삼성전자 진짜 12만원 갈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두 가지 말고, 다른 두 가지 이슈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총 네 가지로 총 종합해가지고 한 번에, 하나하나씩 팩트로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 추이가 지금 81,400원이 3월 31일 주가였어요. 그때 한국거래소에서 2분기 실적을 기대해라. 삼성전자 주가 곧 12만원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조금 안 지나서 4월 초 날짜예요. 이때 부릉부릉 들리십니까? 좀 9만 전자로 부릉부릉 하고 가고 있어요. 이제 10만, 11만, 12만 전자 곧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주가를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틀째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요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실제로 올랐죠. 그래서 좀 보니까 계속 횡보하다가 꿈틀대는 게 진짜 오를 것 같아. 그래서 진짜 가나? 이러고 근거들을 하나씩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가 우상향의 근거는 불확실성 해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불확실성 해소면 이건 인정이지. 이렇게 해서 봤더니 첫 번째가 오스틴 비메모리 팹 가동 중단이랑 인텔의 파운드리 시장 진출. 뭔 말이야?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오스틴 비메모리 팹이라는 말은 반도체가 메모리 시장이 있고 비메모리 시장이 있어요. 메모리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HDD 하드라든가 좀 고성능의 하드 있죠. SDD라든가 그다음에 뭐 램이나 롬이나 이런 컴퓨터에 들어가는 그러한 메모리들을 말해요. 그다음 비메모리는 또 뭐가 있냐면 비메모리가 훨씬 시장이 크죠. 얘는 CPU도 있고 예를 들면은 그 메모리를 하지 않는 연산 장치는 다 비메모리에 들어갑니다. 압력밥솥에 뭐 냉장고에 들어가는 거라든가 전장용이죠. 차에 들어가는 그런 CPU라든가 그런 반도체들은 전부 다 비메모리 섹터에 들어가는데 삼성전자가 텍사스 오스틴에다가 이 비메모리 팹이라고 불러요. 제조공장이라는 말인데 오스틴에다가 비메모리 제조공장 팹을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가동이 중단이 됐었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인텔의 파운드리 시장, 파운드리가 뭐냐면 반도체가 사실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8개의 공정 정도로 나뉘는데 설계, 웨이퍼라는 게 반도체를 만들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재료예요. 그래서 웨이퍼 생산, 패키징을 해서 테스트를 하고 판매 유통을 하는 요런 일련의 과정들을 8개 공정으로 나누어서 거치게 되는데 요게 IDM이라고 불리는 종합 반도체 기업은 원 솔루션으로 한 번에 다 돼요. 그런데 설계만 하는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팹리스 같은 회사들도 있고요. 웨이퍼 생산이랑 설계 중간 단계에 있는 브릿지 역할의 디자인 하우스도 있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파운드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은 팹리스는 설계고 파운드리는 공장에서 만드는 시공 단계의 그런 개념이다 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웨이퍼를 생산하고 패키징 테스트까지 하는 파운드리가 있는데 인텔이 파운드리 시장에 진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게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OSAT는 이거 외주에서 패키징 테스트만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파운드리를 좀 더 자세히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파운드리는 이렇게 공장으로 아까 말씀드린 팹을 갖춘 생산 전문 기업으로 설계를 팹리스에서 가져다 주면 여기에서 생산 전문가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근데 인텔이 지금 파운드리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텔의 파운드리 시장 진출에 따른 경쟁 확대 우려 요거가 두 가지 악재였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오스틴 비메모리 팹 가동 중단이라는 악재가 있었고 인텔의 파운드리 시장 진출에 따른 경쟁 확대 우려라는 악재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 두 개 다
불확실성 해소가 됐다고 하죠. 그래서 요걸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네, 일단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하면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전망치로 어떻게 나올 것 같아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이 사람이 잘 나올 건데 세트 사업부가 반도체 부진을 메워줄 거야. 그러니까 아까 공장 같은 거 가동 중단되고 반도체가 좀 부진했는데, 그러면 세트 사업부는 뭘 이야기하냐면 IM 사업부라고 스마트폰 사업부예요. 그 다음에 CE 사업부는 가전제품, 백색 가전, 요걸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TV나 냉장고 요런 것들이 있겠죠. 얘네들이 장사를 너무 잘해서 반도체 부분을 메워줄 거래요. 그런데 반도체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있대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더 오를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가 곧 다음 달 7일로 예상이 되는데, 이때 나올 이야기가 매출액이 60조가 좀 넘을 거고 영업이익이 9조가 넘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동분기 때는 어땠냐? 삼성전자 2020년 3월 달에 매출액이 60조가 안 됐어요. 55조밖에 안 되죠. 영업이익도 보니까 6조 이거밖에 안 됐어요. 6조 4천억 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9조가 넘을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확실히 컨센서스까지 봐도 악재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해소가 되고, 세트 사업부가 약진을 하고 있고, 실적도 좋아. 그러면 진짜 오르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근거를 살펴볼게요. SAS가 삼성의 오스틴 공장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 미 오스틴 공장이 19년 5월 달에 이렇게 화제가 됐습니다. 역대 최고 순이익으로 비메모리 선봉장 되나? 라고 말할 만큼 엄청나게 각광을 받았는데, 요 삼성전자 미국 오스틴 공장이 올해 1분기에 적자를 냅니다. 가동 중단이래요. 웨이퍼 손실액만 4천억 원 추정한답니다. 반도체 영업이익도 예상치를 하회한대요. 그래서 요게 왜 가동이 중단됐어? 왜 웨이퍼 손실이 이렇게 많이 났어? 라고 살펴봤더니 얘가 한파가 있었어. 오스틴을 한파가 덮쳐서 한 달 동안 중단이 됐습니다, 공장이. 그래서 웨이퍼는 폐기 처분을 했고, 웨이퍼 손실뿐만 아니라 공장이 안 돌아가서 매출이랑 영업이익도 반도체 부분이 확 죽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듯이 올 1분기 삼성전자 실적으로 매출 60조, 영업이익 거의 9조가량을 예측을 했어요. 이게 세트 사업부 약진과도 관련이 있죠. 그런데 오스틴 공장이 한파가 끝나서 이제 다시 가동이 재개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확실히 좋은 이야기죠. 두 번째 이슈를 살펴보니까 인텔 파운드리 이야기가 있었어요. 인텔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파운드리 사업에 갑자기 뛰어들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깜짝 놀래죠. 이 뉴스가 처음에 나올 때 놀랬어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중국이 반도체 굴기라는 슬로건을 들고 나올 때 삼성전자가 주가가 많이 빠졌었잖아요. 왜냐하면 치명적인 경쟁자가 등장을 했으니까. 그런데 인텔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잖아요. 되게 큰 회사인데 얘네가 자체 생산을 하겠다, 파운드리 사업까지 하겠다라고 하니까 삼성이 엄청나게 치명적인 경쟁자가 생긴 거죠. 위기의 인텔 승부수 던졌다. 22조 투자 파운드리 재진출. 반도체 공룡 인텔 파운드리 진출 선언. 긴장하는 삼성전자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위기 인텔 파운드리 진출 선언 기사를 한번 제대로 봤더니 22조를 투자를 해서 삼성이랑 TSMC, 타이완 굉장히 유명한 반도체 회사죠. 얘네를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텔의 파운드리 진출 선언은 확실히 삼성한테 부담이 됩니다. 없던 경쟁자가 생겼는데 그게 보통 애도 아니고 그냥 공룡이에요. 이어서 기사를 보니까 인텔이 파운드리 22조를 투자했으니까 이제 반도체 슈퍼호황은 봄 꿈에서 깨라, 이런 사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TSMC든 삼성전자든 여기 고객사들까지 우리가 적극 유치를 할 거야.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이 뒤흔들릴 거다. 자,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D램, 낸드 플래시, 메모리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췄지만 주문형 반도체랑 반도체 생산 장비 등 다른 분야에서는 미국, 대만, 일본에 비해 여전히 열세다. 그래서 각국 정부가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렇게 국가의 미래 전략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을 키우는데 한국은 뭐 개인기에만 의존을 하고 있어. 그니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단꿈에 빠져있지 말아라. 이렇게 경쟁자들이 출연하니까 너네
진짜로 큰일 날 거다. 머지않아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살벌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인텔 파운드리 악재 해소라고 할까? 그래서 알아봤더니 골드만삭스에서는 야 인텔 주식 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텔이 돌아왔다는 선언은 시장을 놀라게 했지만 대규모 투자가 단기적으로 인텔 현금 흐름을 옥죄일 수 있고 주요 파운드리 고객사들이 인텔의 경쟁사잖아. 근데 인텔이 파운드리 하면 얘네들이 이걸 쓰겠냐? 이렇게 회의론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리를 해보면 야 생각을 해봐. 인텔이 있고 다른 회사들이 막 많이 있잖아. 반도체 회사들이. 근데 얘네들이 인텔이랑 경쟁을 하는 경쟁사 애들인데 얘네들이 발주를 넣을 때 인텔이 하는 파운드리 공장에다가 발주를 넣겠냐? 얘네가 반도체 설계한 거를 여기에다 넣겠어? 아닐걸? 근데 인텔이 파운드리 한다고 해서 얘네가 손님을 모셔올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가 인텔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도로 유지를 하면서 부정적 시각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하죠. 자, 여기서 또 나오죠.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 진출이 경쟁 기업들과의 이해상충이라는 말이 나와요. 보통 인텔도 그랬고 AMD랑 퀄컴 같은 애들은 반도체 설계만 하는 대형 팹리스 회사들이란 말이에요. AMD, 퀄컴 얘네들이 인텔이랑 같이 경쟁하는데 인텔이 파운드리 공장 만든다고 해서 얘네한테 발주를 넣겠냐는 거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 프로세스 사업에선 경쟁사인데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을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 IFS라고 자회사를 만들어서 독립적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하지만 골드만삭스가 볼 때는 야 IFS가 인텔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구축을 해도 거의 진해 물량 정도만 칠걸? 그래서 IFS가 고객이 아마 없을 거야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하회로 유지를 했고 거기에다 추가로 CT는 또 인텔이 새 사업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라고 굉장히 여러 주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의 파운드리라는 엄청 치명적인 경쟁자가 생긴 줄 알고 바짝 쫄아 있었는데 뚜껑을 까고 보니까 야 이거 괜찮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성 해소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실제로 인텔의 주가가 지금 발표를 하고 나서 이래요. 파운드리 보통 발표한다 그러면 야 얘네 그림 크게 그리나고 쭉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주가는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볼게요. TSMC가 굉장히 대단한 회사죠. 그러니까 우리는 삼성전자하고 노래를 부르지만 사실 TSMC 앞에 가면 거의 한낱 미물에 불과합니다. 점유율이 이렇게 어마무시해요. TSMC가. 그나마 3등으로 달리고 있는 UMC도 타이완 회사죠. 네, 그래서 타이완이라는 회사가 생각보다 반도체 시장에서 파운드리 점유율이 대단합니다. 그러면 중국 반도체 굴기라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쫓아오고 있는 SMIC도 중국도 거의 5%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나마 미국은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회사 7%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텔이 여기에서 파운드리를 땅 하고 나왔을 때 이 물량을 얼마나 뺏을 수 있겠냐는 거죠. 사실 미국이 파운드리 강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정을 좀 자세히 비교를 해볼 건데 여기 삼성이 있고 TSMC가 있고 UMC가 있고 여기 SMIC가 있고 중국 거죠. 그 다음에 글로벌 파운드리 미국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가 5강 정도인데 한국, 타이완, 미국, 중국 정도예요. 근데 여기에 인텔이 하나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얘네가 할 수 있는 일의 난이도를 봤더니 TSMC랑 삼성이 압도적입니다. 색깔 빨간 거 보이시죠? 삼성은 이미 세계 최초로 3나노를 공정을 앞서갈 예정이고 그 다음에 TSMC는 4나노에서 3나노 바짝 뒤쫓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차이가 다른 애들이랑 그냥 비교가 안 되죠. 얘네 보이십니까? 지금 미국에서 글로벌 파운드리 하고 있다는 애들 무슨 12나노 이러고 있어요. 중국 SMIC도 쫓아온다고 삼성전자 인력 다 빼가도 10나노, 8나노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텔이 여기에서 2022년 넘어서 7나노 들고 나온다고 한들 사실 기술력에서 좀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점유율도 밀려, 기술력도 밀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근데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되죠. 인텔의 파운드리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후발주자라는
핸디캡을 얼마나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 우상향의 근거는 불확실성 해소라고 하는데, 오스틴 비메모리 팹 가동 중단, 그 다음에 인텔의 파운드리 시장 진출, 요거 불확실성 해소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하는 말 두 개 다 지금 맞아요. 그러면 중국 반도체 굴기 실패평가, 이거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중국이라는 치명적인 경쟁자가 등장을 했을 때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고 했죠. 이게 주봉이거든요. 거의 연 단위로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협적인 구간이 지금 다시 등장을 할 것이냐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사실 지배적인 거죠. 그런데 인텔은 지금 해보기도 전에 쟤들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이슈를 말씀을 드릴게요. 반도체 빅사이클이 2년 이상 지속이 될 거야. 삼성전자 상승 랠리 시작할 거다 라고 4월 초에 기사가 나왔는데, 얘는 왜 나왔나 봤더니 키옥시아 인수권 때문에 그래요. 미국 반도체 기업 중에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있고 웨스턴 디지털 WD라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뭐 컴퓨터 부품 조립할 때 보면은 얘네들 거 많이 나오죠. 그런데 얘네가 일본 반도체 기업인 키옥시아를 인수를 한답니다. 이게 왜 삼성전자한테 호재냐 봤더니, 낸드 플래시니까 메모리 쪽 점유율이 이렇게 돼요. 삼성전자가 메모리는 좀 꽉 잡고 있습니다. 점유율이 1위고 일본 키옥시아라는 회사가 2위예요. 그 다음에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 이렇게 미국계 회사들이 있습니다. 얘네가 이 키옥시아를 인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메모리 부분을 인수를 하죠. 요거 결정을 했죠. 그러면 6강 구도가 줄 거란 말이에요. 줄어들어요. 경쟁자들이 수가. 그러면 경쟁자 수는 줄어들어도 그래도 뭐 점유율이나 물량은 똑같이 경쟁을 할 거잖아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해답을 조금 들을 수 있어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부분을 인수를 하고 나서 인텔 얘가 흡수돼서 없어지는 거야. 마이크론이 됐든 웨스턴 디지털이 됐든 만약에 얘네가 키옥시아까지 인수를 하면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인텔이랑 SK 하이닉스가 합쳐지고 키옥시아가 1로 들어가거나 하면 몇 강이 됩니까? 삼성전자 1강, SK 하이닉스 2강, 그 다음에 웨스턴이나 마이크론이나 요거 둘 해서 뭐 3강, 4강 이렇게 줄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도 지금 막 인수 엄청 많이 하고 투자도 엄청나게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재편이 되고 나면 뭐 점유율이나 이런 쪽에 대한 변동은 없겠지만 투자를 모두 다 과하게 한 상태라서 D램 회사들이 모두 다 투자를 주저하게 될 거고, 이번 건이 확실히 끝나고 나면 이제 투자가 상당히 완만해지면서 공급 과잉 현상이 장기적으로 해소가 될 거다.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좀 덜 싸울 거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슈를 보니까 삼성전자가 바이든 대통령한테 불려갔어요. 미국 백악관에 초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제 미국이 반도체가 요즘 공급이 엄청 부족하잖아요. 수요가 엄청 많고 공급이 상대적으로 많이 딸립니다. 딸리다 보니까 자국 내 반도체 공급을 요구를 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괜히 부른 게 아니라 뭐 이런 거 저런 거 조언 좀 줘 이렇게 해서 초청을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좀 무언의 압박이 있지 않을까. 미국 우선으로 반도체를 공급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근도 줄 거예요. 무작정 이렇게 시킬 수 없으니까. 그래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계를 백악관으로 전격 초청. 그래서 반도체 칩 수급 대책 마련. 업계에서는 아마도 삼성전자에 미국 행정부가 압박을 하면서도 미국 내 투자에 대해서 약간 협조를 하지 않을까. 삼성전자도 뭐 맨입으로는 해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요청을 하면 미국이 좀 들어줘서 미국이 삼성전자를 좀 품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요것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보입니다. 왜냐면 미국이 이렇게 요구를 해도 미국 쪽에다가 투자를 한 이력 있죠. 삼성전자는 방금 그 오스틴 펩도 보셨어요. 그랬을 때 혜택을 줄게 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가 솔깃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사실 뭐 우리나라 회사가 맞죠. 상법상으로는 우리나라 회사가 맞는데 사실 뭐 지분으로 보면은 사실 대한민국 회사가 아니죠. 외국인 보유 비중이 50%를 훌쩍 넘습니다.
어느 국가에서 삼성전자로 사실 돈을 벌고 있는지 모를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대장주가 이런데 좀 그럴만한 게, 봐봐, 이거 좀 정치적인 이야기인데 좀 그래요. 뭐 대우를 해준다 안 해준다, 뭐 적법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냥 단순하게 사람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구속이 돼 있잖아요. 실제로 구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빵이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대통령 집이잖아요. 백악관 가장 높은 곳에 초청을 해주잖아. 나 같아도 나 좋아하는 애한테 가겠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어떤 형국이냐면, 백악관에서 불렀는데 갈 사람이 없어. 누굴 가야 돼?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논의 중이에요. 수장은 빵이가 있죠. 백악관에서 도와줘라고 불렀는데. 미국이랑 이런 식으로 시너지가 나면 사실 삼성전자한테는 훨씬 더 좋을 거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대한민국은 큰 손해긴 하겠지만. 근데 그도 그럴 게 좀 대우를 해줘야 말이지. 그니까 삼성전자가 미국이랑 어떤 식으로 교류가 일어나는 게 사실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키우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4가지 다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첨언을 해드리면, 네, 여기 마이크론이나 PER이랑 PBR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텔도 마찬가지로 PER이나 PBR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TSMC도 마찬가지예요. UMC도 PER이랑 PBR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이랑 삼성전자랑 비교를 했을 때 사실 삼성전자의 뭐 PER이나 PBR이 사실 뭐 그렇게 저평가는 아니죠. 좀 고만고만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비교를 해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당장 저평가돼 있어서 싸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또 이게 있잖아요. 부양책이 있죠. 이 부양책이 뭘 의미하는지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시장의 향방, 4월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요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돈의 가치랑 주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급 준비를 말씀을 드리고, 돈이 연준에서 100달러가 나오면 이게 돈 복사가 된다. 시장이 뿌려질 때 10배로 복사가 된다. 만약에 이게 5%라고 하면 지급 준비율이 20배로 돈 복사가 된다. 근데 이 돈 복사가 되는 최초 발행이 어떻게 됐냐? 2008년 리먼 때, 요때 1조가 채 안 되던 게 지금 부양책을 리먼 때 한번 뻥 풀고 나서 4조 5천억 달러까지 간 다음에 줄어서 다시 지금 2021년 3월 기준으로 7조 6천억 달러인데, 이거 거의 7조 7천억 달러죠. 7조 7천억 달러까지 갔다. 그래서 시장에 발행이, 돈이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됐다. 돈을 엄청나게 뿌렸다. 그래서 돈 복사가 엄청나게 됐다. 그러면 향후에 지금 나온 부양책 패키지를 다 정리를 하면 12조 달러, 13조 달러까지 갈 거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고점처럼 보이지 고점 아닐걸? 더 갈 소지가 충분히 있어. 왜냐면 돈의 가치가 그만큼 하락을 하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돈의 가치가 또 미친듯이 하락을 할 거 아니에요. 이번에 또 바이든 대통령이 돈을 그렇게 풀었잖아요. 그러면 또 시장은 또 엄청나게 오르겠죠. 삼성전자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제일 먼저 엄청나게 오르겠죠. 근데 아까 말했던 4가지 이슈를 봤더니 사실 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스틴 공장 재개. 요거 좋은 이슈 맞아. 인텔 파운드리 진출 경쟁력. 내가 퀄컴이나 AMD여도 인텔에다가 물량 안 줄 것 같아. 그럼 얘네 파운드리 해봤자 경쟁력 별로 없잖아. 그러면 별로 치명적인 경쟁자 아니네. 뭐 요렇게 될 것 같아요. 다음 키옥시아도, 야, 메모리 시장의 경쟁 구도가 줄어들면 얘네들끼리 이제 좀 독과점 형태로 잘 먹고 잘 살지 않겠냐? 경쟁이 좀 둔화되니까. 그러니까 수급도 좀 좋아지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소식이 맞아요.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초청을 했어. 야, 이것도 삼성전자에 기대감이 있을 만한 뭔가 미국이랑 소꿉소꿉 할 수 있는 좀 그런 이슈이지 않을까라고 하면은 되게 좋은 소식이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흐름이 별로 나쁠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근거들을 따져보니까 다 좋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이래요. 이렇게 올라와서 엄청나게 고점처럼 보이는데 12만원 간다고 꿈틀꿈틀 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확실히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죠. 무엇보다 아까 말한 4가지 이슈보다 돈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을 해서
주가가 급격하게 오르는 그런 현상까지 염두를 해두고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저는 12만원 넘어서 가는 것도 사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그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가 정말 12만원을 갈 거냐 안 갈 거냐 라는 물음을 제가 받는다고 한다면 저는 확실히 여기서 빠지는 것보다는 가야 할 이유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12만원을 도달해야 할 이유가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이평선 닿으니까 곧 갑니다. 볼린저 밴드 닿았습니다. 요거 차트가 가는 차트입니다. 여기 거래량 터진 거 보이시죠? 지금 횡보했는데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어서 뻥 터지면 시원하게 샷이 나올 겁니다. 요렇게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서 좀 근거들도 많고 설명해야 될 것도 많아서 말이 좀 길었죠. 그래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흐름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건강하시고 성투하세요.